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테스. 자, 이제 교과서도 2과 이제 들어가게 됐네요. 이제 2번 단어는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해서 참여형 지도 만들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 단어는 이제 중요한 문법이 본문 1부터 나옵니다. 둘 다 나오니까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mapping our voices. 우리의 목소리를 지도로 만들어 보자. 시작합니다. Everyone has unique experiences. 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many people remain. 많은 사람들은 뭐뭐인 채로 남아있는데 isolated and disconnected. 자,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고립된 채로 isolated and disconnected. 뭔가 연결되지 않은 분리된 채로, 그러니까 유사한 뜻인 거죠. 그런 채로 남아있습니다. From what? 아하, 지금 벌써 첫 문장부터 좀 문법이 좀 어려운 게 나오네요. Goes on outside their lives. 그들의 삶 밖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 내 삶의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삶의 밖에 나와 상관없는 것에서과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부터는 좀 고립된 채로,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문법적인 걸 일단 이 remain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제자님들 remain 그럼 어떤 뜻이 떠오르나요? 일단 일반적으로 어디에 남아있다라는 뜻이 떠오를 겁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선생님이 좀 선생님의 뭐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저는 이제 형식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학교 선생님 수업도 듣고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형식이란 말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혹시 또 다른 수업 듣다가 이해를 못할까봐 선생님도 이 형식, 이 형식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remain이라는 단어의 쓰임입니다. remain은 지금처럼 뒤에 형용사, 그러니까 이제 ing 혹은 pp,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를 끌고 와서 뭐뭐인 채로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자, keep, stand, stay, lie, remain. 이 책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이 5가지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사실 우리가 keep은 무엇을 유지하다, stand는 서 있다, 그죠? stay는 뭐 어디에 머무르다, lie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때는 이제 거짓말하다.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으로 넘어오면 뭐뭐인 채로 있다. 뭐 눕다도 있죠, 물론. 그리고 remain 남아있다. 인데 이 친구들이 뒤에 형용사를 끌고 오게 되면 이런 형용사인 채로 있다,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ing를 쓰거나 pp를 쓰기도 하는데, 이때 ing를 쓸래 pp를 쓸래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고립되어진 채로, 그죠? 단절되어진 채로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수동을 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remain, keep, stand, stay, lie, remain은 뭐뭐인 채로, 이 형용사인 채로 있다.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필기됐죠?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니 고립되고 단절된 채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져서 자신의 삶 밖에서 goes on, what goes on. 이때 그거는 이제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벌어지고 있는 것,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좀 단절된 채로 있습니다. 또 우리 what의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문법적으로 뭐 명사절, 뭐 의문사 이게 다 됐고요. what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죠. 앞에 명사가 오지 않고요. 첫 번째 조건. 앞에 명사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뭐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일 때고, 해석은 무엇이 틀린 건 아닌데 뭐뭐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 단원이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별하는 게 좀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조건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영어에 what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명사 없고 전치사 나왔죠? 뒤에 이 what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내 삶의 밖에서 그들의 삶의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단절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네, 되게 길게 설명을 했네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커뮤니티 매핑, 이걸 참여형 지도 만들기 정도로 이제 의역을 좀 했더라고요. 쌤도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참여형 지도 만들기가 하면서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드디어 나오네요. 자, 일단 해석 먼저 하겠습니다.
helps people, 사람들을 돕는데 to look outside of themselves,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밖을 보도록 사실은 이제 자기와 관련된 것밖에 못 보니까 나와 관련되지 않은 내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자 일단 요렇게 1번, 2번, 3번이 미리 체크 좀 해놓을게요. 1번, 2번 그리고 이 3번이 help people, 사람들을 돕는데 1번 하도록 돕고 2번 하도록 돕고 3번 하도록 돕는다. 소위 말하는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밖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 connect with other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자신들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connect, 연결하도록 도와주고 마지막 세 번째, share valuable experiences, 귀중한 경험들을 공유하도록 도와줍니다. 해석이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제 여기 help의 쓰임이 이제 이 지문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valuable도 가끔씩 출제가 좀 되는 부분인데 짧은 거 먼저 설명하고 중요한 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valuable이란 요 단어는요. 귀중한이란 뜻이 맞는데 이 단어 앞에다가 이 부정적 투사역, 물론 이제 이는 안으로란 뜻도 되죠. 근데 이제 이 앞에다 in을 붙이게 되면 이제 부정적 투사로도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expensive는 비싼 거, inexpensive는 비싸지 않은 거, 싼 거 이런 느낌으로 possible은 가능한, impossible 그러면 불가능한 이런 것처럼 부정적 투사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nvaluable을 보면 valuable이 귀중한 가치 있는 이니까 invaluable은 귀중하지 않은 이라고 오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조심하세요. invaluable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정말 귀중한이라는 뜻이 되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valuable도 귀중한, invaluable은 더 귀중한.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부정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그냥 les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valueless 하게 되면 요렇게 valueless 하게 되면 가치가 없는, 요거 이제 싸구려인 요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가벼운 단어 하나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 help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형식이란 걸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형식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선생님은. 근데 또 여기저기서 수업 듣다 보면 오형식이란 말을 들을 테니까 편의상 오형식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런 구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고 나서 그 뒤에 뭔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 싶을 때 여기다 뭐 쓸래요? 목적어 뒤에 뭘 쓸래요?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오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크게 두 가지 결로 좀 나눠봤는데요.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싶으면 이 뒤에는 형용사를 쓰시면 돼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싶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완전하게 정보 전달을 다 했고 목적어의 상태가 아니라 이 동작이 어떻게 됐는지, 동사에 대한 설명, 이 동사를 한 건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으면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문장으로 두 문장을 한번 줘봤습니다. 두 문장 다 이 부분 해석은 슬프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쌤이 각각 다르죠. 이 문장 보세요. 나는 내 첫 번째 음식을 만들었는데 되게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내 첫 음식이 슬픕니까? 아니죠. 내가 내 첫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것만으로 의미 전달은 다 됐고 막 울면서 만들었나 봐요 하면서,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든 동작이 슬픈 동작인 거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sadly가 맞는 거죠. 근데 밑에 문장은 나는 내 첫사랑을 슬프게 만들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가요? 내 첫사랑이 슬픈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울면서 첫사랑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내 첫사랑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요렇게 구별하는 것들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싶으면 형용사. 그게 아니라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할 거면 부사. 약간 이해됐나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 2번이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의 동작. 약간 이해됐나요? 그럼 동작을 나타내려면 원래 동사, 아래 없으면 동사 원형이죠. 동사를 써야 되지만 이미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끝났죠. 목적어 뒤에 동사를 또 쓰면 돼요? 안 되죠. 목적어 뒤에 그냥 뭘 쓰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목적어의 동작은 투부정사로 나타낸다. 예문 한번 볼게요. She allowed him, 그녀는 그를 허락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뭘 허락했는지 이 allow에 대한 목적어 이 힘에 대한 어떤 동작이 필요하죠. 그를 허락했어. 뭘 허락해? 목적어의 동작은 뭐로 나타낸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to로 나타낸다. To study English. 자, 이제부터 영어 공부해. 그녀는
그에게 영웅하는 걸 허락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슨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수거가 아니라고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수거가 아니라고요. 목적어의 동작은 to로 나타낸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정한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 나오는 이 동사가 지각동사, 이 지각이란 건 뭔가 알게 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뭐 듣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사역동사, 대표적으로 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make, have, let 요런 동사들이 오면 약속을 정했어요. 이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자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he made him, 죄송합니다. she made him, 그녀가 그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때 made는 시켰다라는 사역의 의미예요. 시키다가 한자로 바꾸면 사역이거든요. 그에게 시켰는데 야, 너 이제 영어 공부해! 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야 되지만 어머나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역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외운 겁니다.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중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나죠? 원칙이 위에 거 얘인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지각이나 사역 동사의 경우가 있어서 그걸 외운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외우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이제 책에 나온 얘기. 근데 그 와중에 help는 별표를 3개 쳤죠. 조금 더 독특해요. 왜요? help는 목적어 다음에 원칙대로 to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고 또 맥락상 누구를 help가 돕다니까 누구를 도왔는지가 맥락상 뻔할 때는 목적어도 생략이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죠. She helped him to study 되고 she helped him 그냥 study도 되고 아니면 맥락상 그를 돕는다는 게 너무 앞뒤 맥락상 뻔할 때는 she helped to study, she helped study 다 되는 이상한 친구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주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형 지도 만들기는 helps people,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help도, 죄송합니다. people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뭐 하도록 도와요? look, 자기 자신 바깥을 보도록 도와요. 그럼 여기 look도 되고 to look도 되고 둘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연결되는 문법. 미리 아까 체크했었죠? 여기 또 2번 하도록 돕고 그리고 여기 또 3번 하도록 돕는다 했네. 얘랑 병렬된다고 착각해버리면 여기다가 s를 쓰는 큰일 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맥락은 사람들을 돕는데 1번 하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을 돕는데 2번 하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을 돕는데 3번 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시험 제내기 너무 좋다. 이해됐죠? 이제 겨우 2번 문장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해요? 자꾸 반복하는 거죠. 쌤이 1강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 했죠. 이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여러분들 특히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뭔가 역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아는 얘기 나 많이 봤어. 중3 교과서에서 했던 거야. 고1 별거 없나 하면서 쑥쑥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한 고비 한 고비가 뭐 한 번 멈춰서 막 쓰고 이게 뭔 말이지? 또 한 번 멈춰서 막 쓰고 모든 순간이 지금 고비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전자인 친구들은 너무 으쓱할 필요도 없고요. 후자인 친구들도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겪어내시고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선생님도 간절히 바라고 많이 도와줄 건데 나는 안 돼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내지는 나는 원래 안 되나 봐라는 이상한 헛생각도 하지 마세요. 원래 되는 사람도 없고 원래 안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잔소리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갈게요. 잘 할 건데 맨날 잔소리예요. 그죠? Community mapping. 자, 이러한 이 공동 참여형 지도 만들기는 is a collective process. 이제 우리 이번 단원 끝에도 한번 나오는 중요 핵심 단어입니다. 수집하는 아니고요. 집단적인 공동의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조심해야 되겠네요. 집단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전체의 어떤 중심을 꿰뚫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 단어 자체도 조심하셔야 되고 영영풀이 문제로 내기도 딱 좋습니다. 수집하는 아닙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봅시다. 그것은 enable members of a community,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능케 하는데 to map details of the places, 그 장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map, 이때 map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붙인 겁니다.
그냥 지도를 그리다. 그 장소들의, 여기 where부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장소들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도로 그리는 걸 가능케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방금 배웠던 거 연결해 볼게요. 여기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수거가 아니라 enable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어 다음에 도대체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뭘 가능하게 아까 얘기했던 거 목적어의 동작은 to로 나타낸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to가 나온 겁니다. 1단계 이해됐죠? 그리고 이번 단원의 두 번째 핵심 관계 부사, 그리고 여기 딴딴딴딴딴딴딴 보이진 않지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which 혹은 경우에 따라 지금 대시 생략됐는데 여기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기에도 특히 문법이 좀 약한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place 다음에 where이 지금 대놓고 나와 있고 여기는 place 다음인데 뭐가 또 생략됐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생략된 게 where이 아니라 which,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일단 문법 설명부터 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게 소위 말하는 관계 대명사와 소위 말하는 관계 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둘 다 우리 문법에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문법책에 나오는 얘기 말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둘 다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where이 꾸며주는 거고 이 장소가 또 어떤 장소인지 생략은 됐지만 which 혹은 대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이번 내신 범위에서 관계 대명사를 쓸래 관계 부사를 쓸래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이름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대신하는 명사인 대명사는 이 정도까지는 안다고 전제할게요. 사람을 설명할 때는 who가, 사물을 설명할 때는 which가, 사람, 사물 상관없이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게 that 까지는 안다고 전제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관계 대명사 의 경우에는 얘가 대신하는 명사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겠죠. 이 명사가 빠져야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오면서 뒤에 이 who나 which나 that을 대신하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니까 대명사가 오는 겁니다. 얘가 이해됐습니까? 근데 관계 부사는 부사, 부가적으로 덧붙인 품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없어도 뒤에 문장은 잘 묻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 빠진 게 없는 구조의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 개념을 설명할 때는 보통은 where, 시간적 개념일 때는 when, 이유에 대해서는 why,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how, 그리고 은근히 이거 많이 모르더라고요. 관계 부사도 너무 뻔한 관계 부사일 때는 that으로 호환해서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that은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 관계 부사로도 쓰이나요? 네. that은 좀 만능이네요. 좀 독특한 친구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제자님들이 이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반만 해서 그런 건지 장소가 나오면 where이 답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place니까 where, 여기도 place니까 where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place 다음에 place is 정확히는 place is 다음에 where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place is 다음에 지금 which가 생략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보세요. 뒤에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앞에 장소가 나오건 시간이 나오건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으면 관계 대명사 자리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뒤에 문장이 빠진 게 있냐,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니 아니면 완전하니, 완전한 상태에서 빠진 게 없는 상태에서 시간적 개념이 나오면 when, 장소적 개념이 나오면 where, 이해됐죠? 이유적 개념이 나오면 why, 방법에 대해서는 how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전제가 뒤에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나 아니면 완전한가 이렇게 보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선생님이 하나 또 덧붙여놨죠. which는 분명히 여기 관계 대명사라고 여기서 가르쳤어요. 근데 which 앞에 전치사가 또 붙어있으면 이건 하나의 관계 부사로 인지를 또 해줍니다. 선생님 이건 또 뭔데요? 그러니까 예문을 봐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예문 좀 볼게요. He bought a house. 여기까지는 다 해석될 겁니다. 그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자, 일단 답을 그냥 넣어줘 버렸는데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답이네요. 왜 그런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His family, 그의 가족이 would live in, 그 안에서 살게 될 그런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럼 이 뒤에 누가 봐도 지금 이 in 다음에 어떤가요? 목적어 빠졌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살아요? 당연히 그 집에
사는 거죠. 이 in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로 문장을 이어준 겁니다. 여기까지 1단계. 됐나요? 자, 이제 2단계 갑니다. 그런데 이 in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요? The house 그 집이잖아요. 그 집을 한 채 샀다인데. 그럼 이 in의 의미는 사실은 저기는 house하고 연결되는 게 맞다 보니까 이렇게 전치사가 끝에 붙어 있으면 좀 껄끄러운 거예요. 원어민들이 이게 스스로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위치가 야, in 너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겨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in which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나서 다시 봤더니 그의 가족들이 would live 이제 would는 뭐뭐일 거다요. 살게 될 거다. 이건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완전한 문장이죠. 아까 in 뒤에 목적어가 빠졌던 거지. live는 그냥 살다니까 무엇을 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럼 이것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니까 in which를 한 단어로 where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당기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나의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기본 원리입니다. 정리는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볼 건데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enable 목적어, 근데 목적어의 동작은 to map details of the places 그 장소의 세부적인 것들을 지도로 그리는 걸 가능케 합니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들이 사는 장소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방금하고 똑같은 거죠. live는 뒤에 목적어가 딱히 필요 없는 단어잖아요. 선생님 전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던데 이건 연습해야죠.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그럼 뒤에 목적어 필요하죠. 무엇을 사랑하는지. 근데 live는 어디에 살다라는 동사이지 무엇을 살다라는 목적어가 바로 오는 동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완전한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굳이 바꾸면 여기도 in which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 in이 여기 live in으로 원래는 여기 끝에 있었던 거죠. 조금 끌어당겼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호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또 어떤 장소냐면 다른 장소들인데 여기는 또 왜 위치가 생략됐다고 얘기하냐? 이제 보이나요? 여기 about 그들이 know about 그 장소에 대해서 아는 그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지도로 만들 건데 도대체 about 무엇에 대해 알아요? 여기 뒤에 about에 대한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죠. 근데 지금 여기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그럼 이건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인데 선생님 근데 여기 which는 생략했어요? 이건 약속을 또 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목적어가 빠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돼라고 약속을 정했던 겁니다. 이건 약속의 다른 말은 암기. 이건 암기 대상이에요. where가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place니까 where 그러면 박살나기 딱 좋죠. 누가 봐도 저기 about 뒤에 목적어 빠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where를 쓰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자리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면 진짜 치사하게 한 발 더 들어가면 여기 about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굳이 얘기하면 여기 about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about which라고 바꾸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끌어당길 수는 있는 거죠. about which they know 요렇게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호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다가 그냥 여기 where이니까 위치가 생략돼 있어. where이니까 죄송합니다. place니까 where이 생략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으면 장소가 나오더라도 위치가 정답인 겁니다. 오늘 지금 난리 났죠? 본문 1부터. 선생님도 자꾸 잔소리 하게 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장점 반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본문원의 마지막. Community mapping. 자, 이 공동체 다 함께 참여형 지도 만들기는 is also a unique and valuable tool.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귀중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as는 접속사로 쓰일 때, 즉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끌고 오는 걸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죠. 뜻이 여러 가지인데 이때는 왜냐하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 can be used. 여기서 그것은 그 공동체 참여형 지도 만들기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요 정도 수동은 잡히나요? 그 지도가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 공동체 지도 만들기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In diverse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그럼 이제 내용 문제로 돌아와서 diverse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 다양한 방식들이 뭔지 이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
참여형 지도 만들기가 쓰이는 다양한 목적들이 지금 또 뒤에 이어질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을 때는 그 다양한 내용이 이어질 내용이겠습니다. 자, 내용은 끝났고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문에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인 뭐 소위 말하는 오형식 구조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믿음이 좀 부족한 친구들, 특히 성적이 지금 부족한 친구들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잘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나가면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한번 부딪혀 보세요. 공부 이까짓 거 뭐라고. 여러분들 지금 1등급, 2등급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게 되는 자신감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